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비상한 상황입니다. 어,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누리 PD 방송을 오래전부터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저들이 노리는 것은 탄핵이 아니다. 탄핵이 아니다. 조기 대선이다. 조기 대선을 하려고 그러면 대통령이 하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야하는 방식에는 스스로 자진해서 퇴임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헌법을 만들어서 임기를 강제로 종료시키는 겁니다. 헌법을 만들면 그게 가능해요. 근데 지금 저들이 약 200석에 가까운 야권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일부만 거기에 가세하게 되면 헌법을 만들 수가 있어요. 3분의 2, 국회의 제적의원 3분의 2 정도 의석을 물리적으로 지금 만들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 수준까지 왔죠. 특히나 지금 국민의힘 상황, 여권 상황이 지금 아주 미묘합니다. 이걸 저들이 이제 이용을 한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요. 결국에는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쪽으로 저들이 이제 칼을 뺐다라고 할까요?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뭐 처음부터 계획했던 그림입니다. 원래 이걸 하려고 했었어요. 이제 그게 먹힐지 먹히지 않을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됩니다만 이재명 지금 다급하죠.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위정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25일 그리고 그 앞에 공직선거법 위반은 11월 15일입니다. 위정교사가 나중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이 된다. 의원직 상실이 된다. 민주당 대선 보존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된다. 이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이거 간단한 재판 같지만 이거 엄청난 후폭풍을 동반합니다.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끊을 수도 있는 100만 원 이상만 이 벌금형 확정이 되면 그냥 이재명은 아웃된다. 그런데 요거는 1심이죠. 1심. 1심으로 모든 게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1심에서 만일에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이제 떨어질 경우에는 그 여파가 이재명에게 미치겠죠. 야권에 미친다라는 겁니다. 지지율 관리에도 비상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금 똥줄 타고요. 초비상 상황이다.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자다가도 벌떡벌떡 깬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위정교사건 이거는 더 무서운데요. 금고형 이상이 확정이 될 경우에 금고형 아시죠? 징역형과는 달리 금고형은 노역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일하지 않고 가만히 이제 이렇게 감옥에 있는 걸 말하는데요. 금고 이상 형 확정 시에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이 되고요. 의원직 상실입니다. 이 중에서 사실 인신 구속할 가능성이 큰 것은 위정교사죠. 법정 구속 가능한 것은 바로 위정교사입니다. 여기에 지금 희망을 걸고 기대를 걸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자, 둘 중에 하나만 걸려라가 아니고 둘 다 걸린다라고 어떤 그 믿음을 갖고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최근 5년간 위정교사 위정선고 현황을 보면요. 위정교사인 경우에는 벌금형이 9, 징역형 집행유예가 14, 36.8%, 징역형은 15로 39.5%, 대체로 숫자가 비슷비슷하죠. 벌금형 23.7. 벌금형이면 이재명은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신의 현재 위상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지지율에는 다소 이제 영향을 주겠죠. 징역 이것은 그냥 한 방에 가는 겁니다. 자, 그 오른쪽에 위정 같은 경우에는요. 이재명은 위정 교사입니다. 위정이 아니고요. 뭐 비슷하게 나오죠. 벌금형 14, 45.2%, 징역형 집행유예 10, 32.3, 징역형은 6, 19.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들이 지금 노림수가 뭔지 지금 드러났습니다. 드디어 드러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죠. 자, 벼랑 끝에 몰린 윤 대통령, 5월 동조 한동훈의 선택은 자, 한동훈 대표가 이제 진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상황에 딱 처해 있습니다. 여기서도 윤 대통령을 낭떠러지로 미느냐, 밀지 않고 이렇게 손을 잡아주느냐, 이제 이걸 이제 봐야 됩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즘 와서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길 수 있는 싸움도 아니고 이거는 오로지 이재명에게 모든 공로를 모든 그 과실을 다 갖다 바치는 행위예요. 이재명에게 딱 갖다 바치는 행위다. 윤 대통령이 만일에 잘못되면요. 그 수혜자가 한동훈이 아니에요. 이재명이 다 가져간다니까. 이재명이. 만일에 진짜로 조기 대선 지금 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되겠습니까, 대통령? 여론조사 벌써 수없이 나왔고 게임이 끝난 겁니다.
아무리 한동훈이 지금 이 상태에서 여권을 그냥 규합하고 뭐 세를 모으려고 그래도요. 이미 반 한동훈이 너무도 확고하게 지금 굳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스탠스 자체를 잘못 잡은 거죠. 길이 없습니다. 한동훈이 가는 저 길은 길이 없어요. 본인이 가는 길, 말은 길이라고 했지만 뭐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길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도 없이 사라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때문에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걸 지금 알고 있거나 알았거나 눈치챈 사람들은 하나둘 지금 빠져나오는 거죠. 가지 않아야 될 길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을 압박하는 게 단순한 국민의 눈높이 운운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노리는 것은 바로 연성 탄핵입니다. 연성 탄핵 나선 야당 박지원, 윤 대통령 거국 내각 하산 준비하라. 김두관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연성 탄핵이라는 건 없습니다. 조기 하야를 말합니다. 내려오라는 얘기예요. 자신들이 원래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그런 식으로 탄핵하기에는 부담스럽고 탄핵은 성공해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가 그거 아웃시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만일에 헌법재판소가 저들이 그 국회에서 탄핵 난동을 그냥 기각이나 각하시켜버리면은 역풍이 불어요. 오히려 그러면 이재명 입장이 더 곤란해진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들이 탄핵을 밀어붙이는 걸 바랍니다. 전략적으로 보면 그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게 신의 한 수가 될 수가 있어요. 탄핵을 유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탄핵 안 해요. 못한다니까. 탄핵은 성공할지언정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된다고요. 탄핵 역풍으로 윤 대통령만 오히려 더 강화될 겁니다. 지지율이 순식간에 지금 20% 뭐 25% 뭐 이렇게 나오는데 순식간에 40% 가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이제 유인책이고요. 정말로 저들이 노리는 것은 당신 내려와라. 대통령 이제 그만해라. 지지율도 지금 없다. 국민들이 다 떠났다. 뭐 이런 식이지. 그래서 지지율 자꾸 끌어내리려고 김건희 여사를 그렇게 때리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를 마녀로 만들었죠. 그런데 내용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면요. 저렇게까지 떠들어댈 일이 없어요. 전부 다 설명이 되는 거야. 전부 다 설명이 되는 것. 그거는 그대로 따로 제가 여러 번 이야기도 했고 여러분이 조금 더 이렇게 어떤 매의 눈으로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가 진짜로 책임져야 될 일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거기.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 나서서 김건희 하니까 진짜 마녀가 돼버린 거야. 3인 성호가 아니고요. 백인 성호 상황이죠. 백인 성호. 천인 성호, 만인 성호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이 김건희가 문제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진짜로 거대한 무슨 이슈가 있는 것처럼 되고 그리고 저 마녀가 돼버린 거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법조인, 검사 출신으로서요. 부인이기 이전에 저것은 헌법 원리에도 맞지 않고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버티는 겁니다. 자, 정진석, 윤 대통령 명태균 통화에 대해서 정치적, 법적 상식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말 비서실장으로서 제대로 하네요. 저는 이런 주장을 한동훈 대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한동훈 대표는 이 주변, 이 부근에 가지도 않아요. 이런 말에, 요만큼의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용어도 사용한 적 없어요. 사실 여당 대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지만이 진짜예요. 그렇게 되면 충분히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다니까요. 야당은 지금까지 문재인이라든가 뭐 김정숙이라든가 김혜경이라든가 문재인이가 문제되면요. 어떻게 나오던가요? 그걸 순순히 인정하고 사과하던가요? 아니죠. 그 반대죠.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런다고요. 그들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정말로 지켜주더라고.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긴다고. 뭐 이기는 방식이 뭐 혹자는 그걸 부정선거로 이겼다라고 주장합니다만 그거는 일단 별도로 이야기하고요. 뭐 어쨌거나 그래서 이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지지층을 또 규합을 합니다. 위기에서는 하나가 되는 그런 거죠. 보수처럼 이렇게 의리 없이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요. 질이 멸렬한 상황이죠.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안에서 내부 총질을 하는 겁니다. 가장 나쁜 게 이 내부 총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가는 길은 아무리 본인이 고상한 이야기를 해도요. 국민 눈높이 어쩌고 해도 공공선 어쩌고 해도 저건 내부 총질이에요. 그냥. 저걸로 지금 주저앉는 것이다. 망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진석, 윤 대통령 명태균 전화 문제될 것 없었다. 매정하게 잘랐다. 끊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덕담을 좀 던져보고 그 후로는 2라운드가 없는 거예요. 나온 게 없잖아요. 솔직히. 명태균 본인도 문제가 되는 그런 어떤 스마트폰에 있는 자료를 다 불태우겠다. 그게 뭐겠습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떠들었던 것이 다소 오바된 과잉된 뻥카일 가능성도 크다.
허풍을 좀 들었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겠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명태균 녹화를 갖고 지금 녹취 공방을 갖고 지금 벌이고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을 저도 들어봤지만 그 별것 아니에요, 사실은. 대통령이 되기도 전이야. 취임 하루 전이죠. 근데 대통령이 이제 그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주장도 어폐가 있는 것이고, 설사 대통령으로 봐준다 하더라도요, 결과물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도 이게 태산명동 서일필이라는 단어를 제가 요즘 가끔 쓰고 있는데 떠들었던 데 비해서 나와 있는 결과물은 작은 겁니다. 아주 작은 생지한 말이야. 이걸 갖고 지금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뭐 탄핵을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대통령을 조기 하야시키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으면 헌법을 만들어서 헌법의 힘으로 그냥 강제로 임기를 종료시키겠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어린 반분어치도 없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요, 현재 윤 대통령의 상황은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누리 PD 예상이 너무도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저들이 탄핵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기 하야인데 하야의 방식은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든 밀어붙여도 0.1톤이 넘습니다. 거대한 몸집을 갖고 있는 윤 대통령이 흔들릴 가능성이 없고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굳건하게 버틴다라고 보거든요. 결국 그래서 헌법의 힘으로 이 나라에서 헌법보다 힘이 센 게 없잖아요. 헌법의 힘으로 강제로 종료시키겠다라는 거죠. 개헌을 해버리는 겁니다. 개헌을 하면서요, 4년 중임이든지 뭐 내각제든지 뭘 하겠죠. 4년 중임이 가능성이 크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4년 중임보다도 다른 방식을 선호합니다. 뭐 5년 중임은 안 됩니까? 아니면 4년 3선임, 3연임 세 번 하는 거. 예,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 그렇게 하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된다고 봐요. 4년 중임보다는 뭔가 조금 이렇게 길게 일 잘하는 대통령에게는 길게 한 10년 정도 주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5년 중임 혹은 4년 3번 정도요. 자,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헌법을 이제 이렇게 개정하려고 할 겁니다. 거기에 그들이 원하는 뭐 광주 5.18 같은 것들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온갖 어떤 그런 이슈를 갖고 거대한 블랙홀 혹은 용광로를 만들 겁니다. 거기에 모든 이슈가 다 빨려 들어가겠죠. 자,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 헌법을 통해서 대통령 임기를 조기에 이제 단축시키고 지방선거하고 맞출 가능성도 있어요. 지방선거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직도 상당한 기간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저들은 지금 조급합니다. 이름 이재명 때문에. 이재명이 이대로 가면 빨리빨리 이제 이렇게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거든요. 자칫하면은. 그러면 그냥 가는 수가 있어. 그래서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그것조차도 참지 못하겠다. 6개월 안에 끝내야 된다. 윤 대통령을 3년 정도만 하고 그냥 대통령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 그러니까 2년을 땡기는 거죠. 이걸 지금 노리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기 단축 개헌이라고 합니다만 이 개헌 카드를 던질 때는 여러 가지 그들이 원했던 사회주의로 가는 그런 여러 가지 헌법 체계가 담길 겁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200석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한동훈 대표라고 하는 인물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걸 이제 봐야 됩니다. 여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에 19% 한국갤럽 여론조사 이걸 갖고 떠들어대는데요. 지난번 여론조사가 20 나왔거든요. 19나 20이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똑같다고 봐요. 다만 한국갤럽도 최근에 여론 흐름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조금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로 갔을 수도 있다. 여론 표본이 조금 그렇게 약간은 왜곡됐을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여론 변하지 않았다라고 봐요. 20이나 19나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갤럽이 한국 갤럽 여론조사가 지지율 숫자가 작아요. 일반적으로 같은 시기에 조사한 다른 여론조사보다도 숫자가 작게 나옵니다. 다른 여론조사 한번 보세요. 뭐 리얼미터가 되든 뭐 다른 걸 보게 되면 그거는 또 숫자가 더 크게 나올 겁니다. 뭐 공정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국 리서치라든가 이런 데 하는 걸 보게 되면 숫자가 더 크게 나온다. 한 30 정도 나오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너무 호들갑 떨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요, 김건희 특검을 받으라. 이재명과 영수회담을 가져라. 거국 내각을 구성하라.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 당장 물러나라. 개헌 추진을 결단할 시간이 됐다. 개헌을 통해서 윤석열의 임기를 끝내자. 2년 줄이자. 그리고 조기 대선을 치르자. 이것이 저들의 주장입니다. 자, 이런 걸 안다 그러면요. 지금 여당 전체가 어떻게 지금 나가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한동훈 대표처럼 저렇게 하면 정말로 야당이 뜻대로 개헌이 된다고요. 자칫하면은. 그걸 원하십니까? 그래서 뭐랄까,
그 뭐 결과물을 도대체 누구에게 갖다 바치려고 하는 겁니까? 본인이 취할 자신이 있어요? 이재명하고 지금 차기 주자 지지율 보면은 너무도 큰 차이가 나는데 이재명 45, 한동훈 18 이런 수준이잖아요. 2배 이상 차이 난다고 2배 이상. 어? 2배하고도 한참 차이 나요.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노력한들 이길 수 있겠어요? 이미 보수 안에서는 한동훈을 버린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 지난번에 당대표 될 때 63% 천만의 말씀. 지금 뒤집어서 36쯤 될 거예요. 뒤집어서. 많이 떠났습니다. 영남에서도 많이 빠졌고 심지어는 이재명에게 TK에서도 지더라고. 그런 상태에서 조기 대선 치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거는 정권을 그냥 저쪽에다가 그냥 패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로이 목마다 이중첩자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0%도 붕괴되었다라고 이걸 갖고 저들이 계속해서 떠들 겁니다. 그런데 조만간 기다리시면은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또 다른 지지율 조사가 나올 겁니다. 거기는 제가 단언컨대 25 이상 나올 거예요. 이 한국갤럽이라서 이렇게 작게 나온 겁니다. 여기에 너무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또 휘둘릴 사람도 아니고 벌써 정진석 저 비서실장이 저렇게 강한 발언을 하잖아요. 명태균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저거 자체가 벌써 1점 불사의 각오를 지금 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저는 이거 시간만 어느 정도 흘러가면은 윤 대통령의 시간은 다시 한 번쯤 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너무 이렇게 당황하지 말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여권 전체가 윤 대통령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어요. 현을 이대로 그냥 무력하게 허용할 겁니까? 그리고 대통령 임기를 진짜 조기에 단축시키고 조기 대선 한번 보고 싶습니까?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요. 지금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여권 전체에서 무엇을 취해야 됩니까?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답 모르겠어요.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